코리아그룹이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한국의 전통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 공연이 23일 뉴욕 대동연회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연인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홍도야 우지마라 공연이 펼쳐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는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감동에 젖어 공연을 감상하면서 귀에 익은 곡들이 나올 때는 박수를 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복싱도장 K2 복싱 클럽이 주관하는 골든글러브 아마추어 토너먼트 준결승전이 23일 플러싱 퀸스 크로싱몰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한국의 전통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 공연이 23일 뉴욕 대동연회장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연인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로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 공연이 2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오후 두 차례 연 인원 1000여 명의 관객이 함께한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는 홍대 역의 김혜영 씨와 영호 역의 김성태 씨 및 단원들의 열연에 함께 울고 웃으며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옛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빠만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옛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오빠의 성공만을 기원하며 가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동생 홍도아의 애틋한 온누이의 정을 소재로 한 이번 악극을 통해 이민 1세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애틋한 감동에 젖어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홍도야 우지마라에 대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우리 삶의 것을 힘을 보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그 시부모와 며느리와 그 가정의 내용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브로드웨이 그 화려한 쇼보다도 우리 그 신금을 울리는 이런 연극을 마련해 주신 KNN, NK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족은 한과 정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을 통해서 우리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정을 통해서 더욱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본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난 많이 울었어요. 자라나는 한인 2세들에게는 그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시대 상황을 짐작해 알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4년간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와 장수만세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은 이번 공연 수익금 중 일부를 뉴욕과 뉴저지 한인 노인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홍도야 우지마라 공연이 펼쳐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는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감동에 젖어 공연을 감상하면서 귀에 익은 곡들이 나올 때는 박수를 치면서 따라 부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어르신들을 박진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마련한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 뉴욕 공연이 23일 오후 4시와 7시 30분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공연장을 찾으신 어르신들은 연극이 진행되는 2시간여 동안 흥분된 모습으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옛 향수에 젖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어떤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들 잘하시니까 뭐 어느 부분이라고 할 수 없게끔 다 잘 봤습니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홍도가 그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억울함 당하고 그런 제목이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나중에 그 편지가 꿈에 대한 거짓말 편지였다는 거 그것이 밝혀져가지고 그것이 가장 참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교포사회에서 모두 많이 와주셔서 정말 이 성공적인 작품이었습니다. 23일 뉴욕 공연에 이어 24일에도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두 차례 공연이 이어집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복싱도장 K2 복싱 클럽이 주관하는 골든글러브 아마추어 토너먼트 준결승전이 23일 플러싱 퀸즈 크로싱몰에서 열렸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84년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이어가면서 아마추어 복서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는 골든글러브 아마추어 토너먼트 준결승전이 23일 퀸즈 클러싱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골든글러브 행사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K2 복싱클럽이 주관하여 열렸습니다. 84년 골든글러브를 하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청소년 선수들을 이제 키워서 프로 선수들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박싱을 좋아하고 옛날에도 많이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죽어간 스포츠라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일으키고 싶은 마음으로 2007년부터 본격적인 골든글러브 행사 지원을 시작한 K2 복싱클럽은 신체의 밸런스를 맞추고 신진대사 촉진과 일상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푸는 등 일상에 활력을 주기 위한 클럽이며 뉴욕 대한체육회,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K2 복싱클럽은 코카시안, 아프리카 아메리칸과 멕시칸 아메리칸이 주 회원으로 있고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챔피언 4명을 발굴한 프로코치가 지도하고 있는 복싱클럽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오는 4월 메디슨 스퀘어에서 열리는 결승에 진출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22일 포트리 국립도서관에서는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헬렌 윤 포트리 교육위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후원 모임을 마련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함께 헬렌 윤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렌 윤 포트리 교육위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2일 포트리 국립도서관에서 후원 모임을 열고 선거 캠페인의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의 앤드류 김 위원장은 헬렌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들의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그리고 유권자 등록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하나님분들이 그 유권자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먼저 해나가고 또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그 투표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 지역을 저희가 나눠서 사람들을 어사인해서 그 집중 공략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교육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헬렌 윤 후보는 어려서 이민와 뉴저지 러커스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줄곧 광고대 행사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이중 언어에 능통한 헬렌 윤 후보는 포트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 포트리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당선 후 포트리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 이번 4월 27일 날 꼭 나와주시고 꼭 서포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출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후원 모임에는 현재 교육위원으로 있는 김경아 위원과 진배 위원 이외에 리치필드의 데니스 심 후보, 리버 엣지의 신규창 후보 등 뉴저지 각 지역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교육위원 후보들도 자리를 함께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제3, 제4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표수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한인 여러분들께서도 유권자 등록하시고 또 모두 투표소에 가셔서 꼭 투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And I really encourage you to come out and support Helen Yoon for her running at the school boards in Fort Lee. Do it for all of our Korean Bergen County residents. 올해도 뉴저지의 한인 교육위원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셨습니다. 이 한인 교육위원들을 꼭 당선시키는 것은 우리 한인들의 교육 의무인 것 같습니다.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는 최대 3명의 후보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포트리 지역에는 현재 6명의 후보가 출마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7일 치러지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한인 학생들의 미래와 권익 신장을 위해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한인미용인연합회가 22일 파인플라자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겸한 미용인의 밤 행사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미용인연합회가 제9대 샌드라문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미나와 함께 지역 봉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미용인연합회는 22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뉴저지 한인회장과 한인시위원들 및 뉴저지 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년간 뉴저지 한인미용인연합회를 이끌어온 한기선 회장의 이임식과 이번에 새롭게 회장에 선출된 샌드라문 회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신임 샌드라문 회장은 다양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주민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저희 협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 등을 통해서 불황을 타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 회장님이 하신 것과 같이 봉사활동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협회를 이끌어온 한기선 회장은 계속해서 협회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미용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언론인과 또 한인회와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서 미용협회가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용협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 부탁합니다. 신임 회장의 은사인 이사김 원장은 새롭게 취임하는 샌드라문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와서 봤는데 앞으로는요, 지금 진짜 미용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기술 개선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로 돈 벌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뉴저지 미용인연합회는 지난 회기 동안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들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또한 미용기술 세미나와 함께 여흥의 시간을 갖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졌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시에서 메트로 교통카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후 뉴욕시경의 집계 결과 올해 들어 메트로카드 절도범 체포 건수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범들은 특히 MTA 직원을 통해 교통카드를 구매할 매표소가 없는 정거장에서 자동 판매 기계를 고의로 망가뜨린 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승객들에게 미리 훔친 메트로카드를 1에서 2달러에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자동 판매기 고장 문제까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한 기계수리 직원은 고장 접수된 기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절도범에 의해 파손된 케이스고 어떤 절도범은 하루에 300~400달러의 수입을 거둔다고 들었다며 수리 작업을 할 때마다 밥그릇을 잃은 절도범들이 보복을 할까 봐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뉴욕시 교통경찰국은 맨하탄과 브루클린, 퀸즈 등의 잠복 경찰을 배치하고 메트로카드 절도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자랑하는 대중교통 시설 덕분에 뉴요커들은 최근 계속된 휘발유 가격 상승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도시를 위한 리더들이 22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뉴욕 시민들은 하루 평균 16마일의 거리를 운전하고 있어 13.7마일의 뉴올리언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운행 거리가 짧았습니다. 보고서는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전국 51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가용과 대중교통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형태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미국인이 자동차로 하루 평균 이동하는 거리는 25마일이었으며 뉴욕시를 포함해 편리한 대중교통 시설을 갖춘 도시일수록 운행 거리는 평균보다 최대 50% 가까이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전국 51개 도시민들이 하루에 1마일씩만 자가용 운행 거리를 줄여도 한 해 평균 290억 달러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플러싱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23일 그레이스 맥 뉴욕주 하원의원실에 따르면 주 교통국과 시 경찰은 25일 플러싱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펼칩니다. 백구경찰서 소속 순찰 경관들이 버스를 대상으로 불심 검문을 실시해 운전기사 면허증을 조사하고 교통국 조사관들이 차량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결함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관계기관에 버스 운행 감독 강화를 지시했으며 현재 교통국과 경찰 등이 곳곳에서 기습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가 앞으로 5년 동안 점진적인 수업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마련하고 낸시 진퍼 총장에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및 주의회와 협상권을 위임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의 핵심은 의회가 수업료 책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립대 운영기금을 다른 데 쓰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수업료 인상은 거주민 학비를 내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며 구체적인 인상률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수업료 인상률을 안정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한꺼번에 대폭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주 40만 불법 체류 학생 구제를 골자로 한 드림 법안이 뉴욕주 상원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빌 펄킨스 주 상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뉴욕 드림 액트를 전격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연방 상원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물거품이 됐던 드림 법안이 주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수혜자들은 주 정부로부터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증과 주 정부 차원의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주 정부 운영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 방위군에 2년 이상 복무를 하거나 2년 이상 대학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복구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전 내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됐던 폭발물 탐지 로봇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미국 아이로봇사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 전력에 로봇 4대를 보냈습니다. 아이로봇사의 팀 트레이너 부사장은 현재 아이로봇 직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 중이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며칠 안에 로봇이 원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봇들이 원전 내부로 들어가면 카메라를 사용해 원자로 주변 용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표본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로봇들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상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불안, 일본의 대재앙,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정책 지속,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금값은 10.40달러 오른 온스당 1,438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린스월독의 상품 스트래티지스트인 아담 클로펜스타인은 금값이 조만간 1,5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리값도 12센트 오른 파운드당 4.4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 규모가 3,0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본의 피해 복구를 위해 구리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구리값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3호기에서 복구 작업을 하던 작업인력 3명이 방사선에 노출됐고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출량은 170에서 180mS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2명은 다리에 피부가 오염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자세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병원으로 옮겨진 2명은 도쿄전력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24일 낮 3호기 터빈실 지하 1층에서 물에 다리를 담근 채 전력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다가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고 교토통신이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작업원들이 방사선의 일종인 베타선에 의해 피부에 화상을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엿새 동안 공습작전을 벌여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리비아의 대공방어망을 와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서방연합군이 다음 수순으로 카다피 지상군을 본격적으로 타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전의 최종 목표가 무아마르 카다피의 제거인지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하고 작전 전반을 틀어주고 지휘권을 행사할 주체가 확정되지 않는 등 연합군 진영 내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주요 참전국들은 다음 작전 목표가 카다피 지상군에 대한 타격이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알랭 주페 외무장관은 24일 RTL 라디오에 출연해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뒤 우리는 공습을 계속할 것이고 유일한 표적은 군사시설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할리우드가 23일 세상을 떠난 세계의 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애도와 추모 물결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협회 크리스 도드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그의 연기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영화 팬들에게 남았다면서 단순히 뛰어난 연기에서뿐 아니라 에이즈와의 싸움에 기울인 노력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긴 진정한 미국의 아이콘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또 에이즈 건강재단의 마이클 와인스타인 회장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에이즈 환자뿐 아니라 이 질병과 싸워온 많은 이들의 가슴에 특별히 남아있다며 그는 에이즈가 유행하기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했고 우리는 그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가 원장님께서 골다공증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밀도가 줄어들어 생기는 병입니다. 25세 전으로 골밀도가 정점에 있다가 뼈가 흡수되는 것에 비해서 생성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또 폐경기가 와서 몸속의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면 골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폐경기가 오면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인이나 백인 등에서 많이 오며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날씬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술, 담배를 많이 하면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진단은 골밀도 검사를 해서 젊은 여자의 골밀도와 비교한 T스코어가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23일 프로싱 대동위원회장은 오래간만에 동포사회에 선보이는 한국 전통악극 홍도야 우지마라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한인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격려잔치 및 장수만세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온 저희 MKTV그룹에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져있는 한인 사회에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옛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오빠와 오빠의 성공만을 기원하며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동생 홍도와의 애틋한 논의의 정을 소재로 한 이번 악극을 통해 이민 1세대를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께 옛날 추억을 떠올리시며 애틋한 감동에 젖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는 그 옛날 어려웠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시대 상황을 짐작해 할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홍도 역을 맡은 영화배우 겸 탤런트 기순여 배우 김혜영 씨를 비롯해 연극배우 출신의 영화배우 김성태 씨와 30여 명의 화려한 출연진은 라이브 악단 연주와 국악을 곁들여 열연을 펼침으로써 동포 어르신들로부터 커다란 박수 한 차를 받았습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뉴욕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이민 온 지 20-30년 되는 이민 1세대 분들로서 이날 하루만은 모든 시름을 잃은 채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뜨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경로 악극 공연에 참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새 옷으로 단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순도순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었습니다. 23일 프로싱에서 진행된 악극 홍도야 우지마라는 MK 경로 대잔치 행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동포 기업인뿐 아니라 각 한인 사회단체장님들께서 아낌없는 후원을 제공해 주셔서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광고주 및 한인 단체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MKTV는 미주 한인 사회에 보다 알찬 소식과 함께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것을 약속드리며 24일 진행되는 뉴저지 공연 행사도 무사히 진행돼 우리 한인 사회가 어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3월 24일 목요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자리한 가운데 하늘이 점차 개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모두 물러가고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42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휴일인 일요일도 구름만 조금 낄 뿐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맑은 하늘을 보이다 수요일쯤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오갈 데 없는 노숙인들을 돌보기 위한 한인 노숙인 쉼터를 위해 기금 마련을 합니다. 4월 7일 오후 7시 세계 선교 나눔회의 주관으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모금된 기금은 노숙인들에게 간단한 간식과 음료, 휴식 공간 및 단기간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피아이 데이케어가 3월 2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편안한 공간으로 2살부터 6살 아이의 당일 등록 시 20%의 할인 혜택도 적용됩니다. 또 타올과 티셔츠가 무료로 제공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시경과 교통국, 엘름허스트 커뮤니티 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및 강좌를 실시합니다. 뉴욕 한빛교회에서 3월 31일 진행되며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뉴욕시 교통국에서 자전거 안전용 벨과 기타 용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KCC 한인동포회관과 뉴저지 버겐카운티 노인복지과가 협동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은퇴노인 사회복지 혜택 무료 특강이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좌는 5주간 이어지며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클리브랜드 뮤지엄이 오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국과 일본 미술의 비교 전시회를 엽니다. 한국과 일본 시와 서화에 나타난 문인 취미를 주제로 한 이 전시는 한국과 일본의 예술가들의 회화, 서예, 공예 등 한시를 융합시킨 작품 80여 점이 소개됩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이 좋은 분께 선물하는 비단 소품 무료 워크숍을 엽니다.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선착순 하루 6명을 대상으로 비단 책갈피, 비단 다이어리 커버링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나를 부르는 숲입니다. 나를 부르는 숲은 20년간 영국에서 살던 빌 브라이슨의 책입니다. 20년 만에 고국을 다시 찾는 그는 고국과 친해지기 위해 조지아주에서 메인주에 이르는 3,360km의 아팔라치아 트레일 종주를 결심합니다. 고요한 숲과 반짝이는 호수의 놀라운 경치를 선사하며 천재적인 유머가 담긴 책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4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